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스카이, 전체의 단 1.7%입니다. 나머지 엘리트 대학을 모두 합해도 3%입니다. 이 3% 승자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들을 만들어 필요한 정보를 독점 공유하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 그 대학의 서열화, 그것을 없애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수가 높은 대학일수록 취업이 잘 돼요. 그러니 또 입시에 목을 매달아야 되고, 그러니 또 우리 부모들이나 학생들은 많은 사교육비 지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 졸업만 가지고 부족해서 또 스펙 그거 이제 쌓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대학을 한 줄로 세우다시피 서열화되어 있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 서열화 없애는 것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이 교육에 있어서의 각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일단 국공립대학부터라도 일종의 네트워크 체제를 갖추어서, 문재인 정부가 특히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비전도 없고 정말 고민이 크다. 이럴 줄은 몰랐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100년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정부인데, 그렇죠? 이 대한민국은 1919년에 이제 시작이 돼서 작년에 대한민국 100년 했잖아요. 예. 올해는 그럼 어떻게 돼요? 새로운 100년의 첫 해죠? 그렇잖아요. 작년이 대한민국 100년이 되는 해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대한민국 100년을 강조하길래 당연히 새로운 100년의 첫 해인 올해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거대한 청사진이 제시되리라고 생각했다. 최소한 기대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건 없더라. 정말 실망했다. 교육이야말로 100년지 대계인데 지난 10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교육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비전도 없고 기껏 한다는 게 조국으로 문제가 막 복잡해지니까 무슨 수능을 뭐 정시를 몇 프로 올리고, 이게 교육정책이에요? 교육정책을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쾌한 일이죠. 에? 정치적인 그런 문제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그나마 그래도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조금 개선해 놓은 걸 완전히 한 큐에 또 뒤로 돌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한민국 저기 있네요. 대한민국 지난 100년의 교육은 사실은 교육이 아니었다. 더 세게 말하면 사실은 교육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반교육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좀 세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교육 100년 한번 돌아봐라. 우리 교육 100년이 어떤 100년이었어요? 1919년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19년부터 49년까지. 그러니까 일제 치하와 49년까지는 미군정 치하죠. 그동안에 식민 치하에 있으면서 한국 교육이 한 게 뭐예요? 한국 교육의 목표가 뭐였어요? 한국 신민을 기르는 게 목표였어요. 일제 때. 그렇죠? 그 이후에 한국은 40년 동안의 독재 시대를 거칩니다. 10년 민간 독재, 30년 군사 독재를 거친 거예요. 그 40년 동안 교육의 목표가 뭐였어요? 뭐가 교육의 목표였어요? 누굴 길러내는 게? 반공투사, 산업전사, 이걸 기르는 게 교육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힘겹게 민주화가 됐죠? 벌써 민주화 30년이죠. 민주화가 됐어요. 자, 요번에는 뭘 기르는 게 교육의 목표예요?
인적 자원을 기르는 게 교육의 목표라는, 인적 자원을 기르는. 교육부 이름도 인적 자원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아세요? 인적 자원부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군부 독재하에 있었기 때문에 인적 자원하면 왠지 좀 폼나 보였어요. 심지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면 어때요? 인간을 하나의 자원으로 봐? 이건 완전히 인간에 대한 경멸적인, 그야말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도 가장 천민자본주의 사회에서나 하는 말이죠. 자본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모든 게 자원으로 보이는 거죠. 인적 자원, 천연 자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보는 거 우리는 오히려 선진적인 관점이라고 그때만 해도 생각을 했어요. 어리석게도.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지난 100년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30년 동안의 제국주의 교육. 그렇죠? 그 다음에 40년 동안의 국가주의 교육. 그 다음에 나머지 30년 동안의 교육은 이것은 완전히 신자유주의 교육인 거예요. 이 세상을 자본의 먹잇감으로 보는, 그래요, 안 그래요? 단 한 번도 존엄한 인간을 기르는 교육,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기르는 교육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에? 이 정부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100년 동안 지금까지 흘러온 거죠. 그래서 지난 과거 100년 동안의 교육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걸 제가 메리토크라시라는 말로 얘기를 만들어 봤어요. 메리토크라시.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고 한국 교육이 일관되게 견지했던 원칙이에요. 일관되게. 한 인간 한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한 인간 한 인간을 다 하나의 기능으로 키우는 것. 그게 메리토크라시예요. 에? 다시 말하면 유능한 한국 시민. 일제 때는. 그 다음에는 독재 시대에는 유능한 항공투사, 산업전사. 그 다음에는 유능한 인적자원. 그래야 안 그래요? 한 인간을 어떤 존엄한 존재로서 이 세계에서 자신을 구현하도록, 혹은 성숙한 민주주의자로서 한 사회에서 살아가도록 기르는 교육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교육은 더 이상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디그노크라시, 존엄성 교육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한 인간 하나하나를 존엄한 존재, 성숙한 민주주의자로 기르는 교육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한국 사회는 지금의 지옥을 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한국 사회가 제가 위대하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보면 어때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국 사회는 너무너무 이상한 사회예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견딜 수도 없습니다. 교육이 돈벌이가 되어 특권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만인의 보편적인 권리로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